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노재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준영입니다. 우리 저 스튜디오 옮기고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저기 나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직접 와 보니까 진짜 너무 쾌적하고 좋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코다리집보다는 못해 아직.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코다리집 계속 영업은 해요? 영업하죠. 예, 저는 요즘에 이제 가게는 아예 못 나가고 있고요. 예. 예, 이제 글쎄, 그러실 와이프만 것 나가고 같아요. 있고요. 미안하죠, 제가 와이프한테. 예,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아까 어제 화정역 유세 현장 취재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네. 맨 먼저 나오셔가지고서 그냥 아주 뜨겁게 하시고. 아,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어저께. 그래요? 네. 예. 그 고향 화정 거기도 뜨거웠고요. 마지막에 제가 어저께 화정이랑 김포랑 마지막에 남양주 호평역 갔었는데, 예. 호평역도 열기가 굉장했습니다. 아주. 예. 네네. 갈수록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뜨거운 열기로 현장이 네, 이제 진행되는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우리 노재승 대표님 블랙 트라이브 네. 이게 카페 이름이에요? 아니요. 이거 저희 회사 법인 이름이고요. 네. 저희 회사는 커피업계 종사자들이 보는 전문 매체 온라인 미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14년 차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블랙 트라이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커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업계 종사자들이 지금 현재 커피 시세가 어떻게 되고 또 사용하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어떤 신제품이 나왔고 이렇게 업계 종사자들한테 관심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직접 카페를 운영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함께 또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서 커피 예. 시세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선 커피 원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예. 이재명의 발언을 정확하게 하면 커피 원가 120원이에요. 네. 예. 커피 원가 120원이고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게 2019년 4월 그러니까 봄쯤에 있었던 얘기다라고 하면서 시점을 바로 이제 과거로 돌려버린단 6년 말이죠. 전으로? 그래서 제가 안 돌리게 기재니까 뭐. 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왜 토론장에서 갑자기 2019년 봄을 얘기하지?라고 이제 국제 커피 선물 지수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네. 최근 10년간 최저점이었던 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120원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120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 네. 실제로 만약에 120원이 뭐 맞다 하더라도 이걸 2019년 시점을 갑자기 얘기할 거면 그러면 판매하는 커피의 가격도 2019년 시점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박사님 2019년에 커피 한 잔에 8,000원 10,000원 주고 사드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커피 못 마셔요. 비싸서. 네. 아까워서 진짜 못 마시죠. 그렇게 비싼 네, 거. 물론 8,000원 10,000원 하는 아주 고급의 커피가 있긴 하지만 예. 그거는 정말 0.00001%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고 네. 2019년에 사실상 커피 시세는 뭐 한 4,000원 정도, 3,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게 논란이 더 많이 되는 이유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국제 커피 선물 지수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어요. 아하. 카카오, 커피 이런 분야의 어떤 선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원재료가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커피 관련 업계 종사자, 카카오 업계 종사자들이 이 원가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불을 지른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뭐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문제라기보다는 네. 뭐 사실 대통령 후보 정도 되는 정치인이고 카페에 평소에 다니면서 커피를 사서 드시는 분이 아닐 테니까 직접 네. 사 드시는 분은 아닐 주로 테니까 저 비서 시켜서 버카로 샀겠지.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시세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과거에 뭐 그 계곡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뭐 그냥 이렇게 힘든 일 하지 마시고 다른 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그냥 뭐 실언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진짜 문제는 본인이 잘못 언급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왔을 때 보이는 네.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대통령 후보, 또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 이런 사람의 그릇이라면
업계에서 저 같은 커피 업계 종사자들이 또 실제로 자영업으로 커피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나 여당 측에서 이게 지금 당신이 한 문장이 문제가 있다.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다. 어허.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마치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어서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릇이 되는 사람이면 내가 그때 이런 맥락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표현이 잘못 나온 것 같다. 일단 사과부터 하셔야 네, 되는데. 실언을 한 거고 네. 사실은 맥락은 이거니까 그 숫자에는 너무 좀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가 정정하겠다 하면 제가 여기 나와서 박사님 그렇지, 뵙고 그렇지. 이렇게 예, 얘기할 예. 일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관련해서 발언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한다고 하고 네, 네. 지금 뭐 엄청나게 강하게 법적 대응하면서 한 발짝도 안 물러나겠다라는 강경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런 태도로 국민들을 대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이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나는 폭리라는 단어 쓴 적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8,000원 만 원에 파는 걸 원가 120원으로 한다면 폭리가 되겠죠. 당연히 폭리죠. 그거. 예. 아니 그런데 그 원두값하고 커피 원가는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예, 커피 업계에서는 커피 원가라고 할 때는 어떤 비용들을 계산합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원가는 실제로 제공하는 그 재화에 이걸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반 비용 전체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걸 다 합쳐서 원가로 계산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근데 커피 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투입되는 비용이 이제 부동산 관련 비용입니다. 권리금, 보증금, 저 임대료. 점포 운영하기 위해서. 네, 그게 가장 많이 들어가고 아하. 거기에 따르는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인건비가 그렇구나. 가장 큰 비용입니다. 인건비. 그래서 재료 원가라고 국한에서 얘기할 수 있는 커피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커피숍의 이익률이 약 20%에서 30% 정도로 봤을 때 네. 5,000원짜리 커피를 팔면 원가 한 3,500원 이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상으로도 원가라는 표현에는 네. 이러한 제반 비용이 모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재료비에다가 점포 운영비, 금융 비용, 네. 인건비 이게 다 뭐 들어가서 다 들어가야 원가로 되는구나. 계산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까지 마포에서 광화문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 그러면 보통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이렇게 그 나오잖아요. 정도 나오죠. 그러면 그때 소요되는 택시 연료의 비용, LPG의 비용은 약 1,500원 정도 됩니다. 아하, 근데 택시 요금은 12,000원이죠. 그렇지. 8배죠. 그럼 폭리네. 그러면 택시 기사님한테 아니 기사님 지금 연료비 계산해 보니까 1,500원 나왔는데 저한테 12,000원 받으시면 8배 장사하시는 건가요? 폭리 취하시네요 라고 하면 기사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려. 너 내려. 너 내려. 너 같은 건 태울 수가 없어. 그렇지. 너무 알기 쉽게 설명을 딱 해주시네요. 네. 아니 야, 우리 네. 최준영님도 네. 뭐 부업인지 본업인지 네. 몰라도 코다리라는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거기도 원가나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원가 있는데요. 예. 저는 원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예, 저는 그냥 그 코다리집 알바생이기 때문에요. 예, 뭐 재료비 이렇게 뭐 얼마 들어가고 그런 건 전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리나 가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빙하고. 어쨌거나 이 커피점 하시는 분들처럼 네, 네. 야 최준영이 코다리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런 소리 들고 근데 기분 안 좋겠네. 저희는 인건비는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다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장사를 하고 맞아, 있으니까요. 맞아. 저기 가족 식당이라고. 네. 그럼 가족이라고 해서 월급을 안 줘요? 월급 받긴 하죠. 그냥 알바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 지금 아까 커피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분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커뮤니티도 있고 커피업계 종사자들이 모이는 또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제 그런 곳들에서 원가 120원을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보통 이제 전국에 카페가 10만 개가 넘는다 이런 언론 보도 보셨을 텐데. 그래 봤습니다. 네. 예. 그러면 거기에 함께 이제 종사하고 있는 카페 업계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게 대소의 법칙상 음. 민주당 지지율만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40% 정도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의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말로써 뭔가 좀 현학적이고 이런 내용이라면 아니 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라고 편을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생업과 관련되어 있고 너무 잘 알고 구체적이니까. 명확하게 숫자잖아요. 120원짜리를 8,000원에 판다고 내가? 아니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이재명 후보라도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지 해서 아무런 반박도 못 하고 계세요. 네. 그래요. 아니 혹시
그 이제 커피 업계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 중에는 알바생들도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아니 그 원가 120원이라 그러는데 8,000원이나 받으면 왜 임금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또 이제 뭐 회사가 카페라는 어떤 예. 소기업이 너무 크진 않기 때문에 예. 네, 알바생들 이제 바리스타들도 원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20, 30대 젊은 바리스타들 이제 네.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이제 업계 종사자분들도 네. 아 이재명 후보가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노재정 대표님이 뭐 어쩌다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언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보이는 태도가 정말 이게 실망스럽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가 잘못해놓고 계속 고집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일테면 호텔 경제론 뭐 이거 아니거든. 그러면 언론 자기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부득부득 우겨.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저는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난 이미 대통령이다. 예, 뭐 이렇게 그냥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는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간에 나온 예. 분석을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라든지 의지를 꺾을 만한 제어할 만한 장치가 전혀 동작하지 아하.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옆에 있는 참모들이나 선대위 조직에서 아니 후보님 이 발언은 약간 지금 여론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하. 워낙 이제 이재명 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브레이크라든지 제어 장치가 그렇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일극 체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쓴소리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이재명 쪽에도 뭐 수백 명, 수천 명 그 이른바 전문가 학자라는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이름 등록하고 다 있단 말이에요. 무슨 싱크탱크가 한두 네. 개가 아니래.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알지만 말을 못하는 알지만 말을 못하는 거야. 살아야 알지만. 되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이 근처에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우리 어제 유세 갔던 김문수 후보 캠프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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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든 막 하잖아. 예, 막 하죠. 어떨 어떨 때는 저 왜 저런 말 하지 막 이렇게 뭐 생각될 때도 있어요, 사실. 예. 쟤 저런 말 왜 하지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사실. 예. 예. 대표적으로 그런 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아니 어저께 그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왜 갑자기 뭐 김건희 여사님이 그 발언은 저도 저런 발언을 왜 했을까 예, 분위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예. 무슨 또 대통령이 예, 부정선거 관련 예. 다큐 영화 봤다고 예, 영화 뭐 봤다고 시비 거는 것들이 예, 막 그 나타나고 예,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거 김문수 후보가 아니 당당히, 그 좋은 일 너무, 아닙니까 예, 예. 하니까 이게 근데 논란이 후보님이 없어요. 또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말씀하시니까 저 이재명이 저쪽에는 이재명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김혜경이요. 김혜경 관련 발언은 잘못 꺼내면 그날로. 네. 아니 보세요. 그게 아니 이재명이 했어요. 김혜경이 했어요. 이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김혜경 여사님이 그런 발언 하시지 않았나요? 뭐 밤새워서라도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 예. 3년 전 대선 예. 김건희 여사를 예. 전화해서 그럼 한 두 분이 한번 토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질색 팔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예. 두 분이 진짜 우리 설랑현 여사님이랑 두 분이 한번 토론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재명이가 집에 가서 되게 닦였을 거야. 어떻게 내 이름이 나오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무슨 소리야 안 돼 이러고 있지. 예. 참나 진짜. 설라정 여사 대담 이제 몇 군데에서 영상이 너무- 되는데 어땠어요? 너무 재밌게 봤죠. 네. 예. 근데 여기서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여사님께서 저희 가게를 한 몇 번 방문하 그러셨다고 예, 그러네요. 한 예, 5번 정도 방문하셨어요. 대통령 꿈도 예, 옛날 예. 장관 시절 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저는 진짜 놀랬죠. 나중에 이제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처음에 오셔가지고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사실 저희 부군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딱 내놓으시는데 그 고용노동부 장관 김무중 명함. 제가 진짜 큰절할 뻔했어요. 너무 영광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었죠 그때. 예. 와 그리고 그 이후도 한 5번 정도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밥값은 다 내고 갔어요? 그럼요. 혹시 깎아달라고 전혀 없었습니다. 예. 꼭 오시면은 꼭 포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거기서 그 경기도 그 여성 단체장 모임도 좀 하고 그러셨어요. 예.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렇게 조용히 다니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직접 운전하고 오세요. 직접. 예. 차가 뭐였더라? 차가 좀 생각은 안 나는데 차가 옆에 이렇게 기스가 갔어요. 사모님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아니 그 장관님이 운전하시다가 긁으셨는데 이거 고치지도 않고 타고 다녀요. 이러십니다 정말. 정말 검소하신 분들이세요. 아니 저도 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지만 네네.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언젠가 하여튼 몇 달 전인데 제가 그 고향에 있는 중남미 문화원에 우리 아미고 회원들하고 갈 때 거기 우연히 왔어요. 예. 그래서 진짜 반갑게 오랜만에 만났죠. 네. 그리고 나서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시구나. 내가 아주 조용히 다녔어요. 조용히. 네. 그리고 그렇게 같이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혼자 다니세요? 네.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 우리 노재성 블랙 트라이브 대표님, 블랙 트라이브 대표님. 이게 지금 커피점 이 커피 원가 이 이재명이 발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지만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네. 사실 자영업자들은 결국에 소기업의 각자 다 사장님들이고 대표님들이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리고 자영업에 네. 뛰어든 순간 음. 모든 책임은 이제 내가 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최근에 안타까운 게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했던 걸 다시 또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도 하고 네. 하면서 조금 긴축 정책을 하면서 좀 내수 경기가 좀 많이 위축이 되고 거기에 또 정치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웠잖아요. 최근에 네. 그런 영향도 좀 있으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소비라든지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면서 기업들도 돈을 안 쓰고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회사 내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많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이제 법인카드를 지급하면서 손님 접대하고 나가서 이제 커피 사 마시고 아하. 뭐 이렇게 해라라고 줬던 카드들을 회수하고 네. 그냥 회사에 커피 머신 놔줄 테니까 회사에서 직접 커피 드세요. 뽑아먹어라.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부터 원가가 많이 오르면서 네. 이제 원가 관리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가가 그대로 오른다고 해서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네. 가격을 올리면 또 손님들이 떠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진퇴양난인 상태라서 빨리 뭔가 좀 국정이 안정되고 해서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신 것 같아요. 좀 전 말씀 중에 이제 그 기업들이 돈을 계속 회수하고 지금 투자를 안 한다, 긴축하고 있다. 네.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들리거든요. 우선 트럼프 등장 이후에 워낙 그 국제 그 금융 동향이 불안정해지니까 또 전쟁도 어쨌든 아직은 휴전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저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혹시라도 되면 이건 뭐 문재인 때 5년간을 우리가 기업들이 겪었잖아요. 네. 문재인 5년 동안에 국내 투자한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이보다도 더 그냥 그 흉폭하게 국정을 운영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지금 자칫 잘못 투자 들어갔다가 이거 완전히 회사 거덜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말씀하세요. 예. 아까 말씀하신 호텔 경제론처럼 예. 그 호텔 경제론이 말이 안 되는 이론이라는 건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보관이 여기에 깔려 있거든요. 예. 어쨌든 돈을 넣어가지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건데 예, 그렇죠. 결국에는 정권을 잡으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전국에서 돈을 풀어서 국민들 민심을 달랬던 것처럼 네. 이번에 또 돈을 현금을 대량 살포하면서 그렇게 민심 달래기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어떤 좀 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긴축 정책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외환 보유고도 늘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혼자 돈 풀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혼자 돈 잔치하고 있다가는 정말 나라가 디폴트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우리 노재성 대표님 이제 그 커피점 관련 업종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이 허브 역할을 하시는데 사실 커피점이 프랜차이즈점은 돈이 많이 들지만 골목에 작은 카페 같은 거는 그냥 창업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또 일종의 로망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제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실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커피 산업의 이제 밸류 체인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는데 뭐 원료라고 보면 이제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도 있고 그걸 로스팅해서 만드는 공장도 있고 그거를 이제 도매로 납품하고 그걸 납품받아서 소비자들한테 한 잔으로 이제 건네는 이런 이제 말씀하신 동네 카페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을 천병이라고 봐요. 저희 산업에 소비자들하고 직접 맞닿아 있고 최말단에 계시니까.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면 가맹본부에 물어볼 수라도 있고 그리고 뭐 저처럼 업계에 종사 경력이 많고 네트워크 있는 사람이면 업계 내부에 있는 주요 관계자들하고 뭔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 그냥 작은 나만의 카페를 한번 열고 싶다라고 해서 여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이라는 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방이나 홀에 계속 매이다 보면 큰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매장 안에서만 이제 돌아가는 상황만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외롭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장사가 조금 어렵고 이럴 때 그냥 좀 낙담하고 계시면 그게 또 손님들 눈에 보이고 그래서 더 뭔가 좀 장사가 안 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작은 동네 카페는 일종의 그 동네 사랑방 같은 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카페지만 그 운영하는 분이 늘 밝고 기분 좋게 또 오시는 손님들하고 짧은 대화라도 하는 그 카페하고 그냥 뭐 뚱하니 앉아가지고 시름에 잠겨서 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카페들은 또 커피값을 이렇게 비싸게 받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저렴하게 보면은 이런 프랜차이즈의 한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카페들이 많은데 참 그런 분들은 얼마나 남겨 먹을까 참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로 굉장히 영세한 보통 그 카페들. 이익률 20-30%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아마 지금은 가격 인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커피 거래처들 온라인 저희 쇼핑 플랫폼의 거래처들이 한 100여 군데가 있는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다 한 업체도 빠짐없이 다 판매 가격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도매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을 거고 그걸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분들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동네 골목길에 있는 작은 카페가 그 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제 취향이 그래서 그런지 뭐 아주 스타벅스 같은 아주 반듯한 이런 커피 전문점보다는 그런 작은 카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글로 가더라고요. 맛있는 커피 많더라고요.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조그만 카페들 들어가서 마셔보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가서 이 가게 주인하고 한두 마디 말을 나누면서 마시는 커피 맛이 훨씬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골목 카페가 우리 커피업계의 천빈병이다. 맨 앞에 나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대선 끝날 때까지 유세 현장 다니실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이제 요 방송 끝나고 저는 또 요즘에 국민의힘 그 채널에서 오후 3시, 4시 요때 라이브 방송을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하는 게 있어요. MC를. 오른 소리에서? 네. 그래서 저 좀 이따 이제 국힘 당사 가서 이제 방송 끝 마치고 오늘 그 이제 광명이랑 부천 집중 유세 두 군데 다 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부천 집중 유세 현장은 저희 스태프들이 가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최준영님 머리는 원래 그 백발이에요? 네, 이거 제 자연산입니다. 이렇게 염색 안 하시고 빨간 걸로 하시는. 갑자기 박사님,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직 한참 아래 동생 같아가지고 제가 실없는 말씀을 한마디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분 이제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노재승 대표님. 뭐 선거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선거 국면이 그래도 다행인 건 좀 추세적으로 조금 우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희망 잃지 마시고 언제나 힘내시고 선거 끝날 때까지 정말 체제 전쟁이라는 생각으로 투표장에 반드시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준영님. 네, 지금 뭐 우리 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요. 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고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사활을 건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분위기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골든 크로스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투표 꼭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우리 김문수 후보님 파이팅입니다. 예, 파이팅! 네. 우리 최준영 배우가 그 대선 유세 때문에 코다리찜 가게를 일단 자기는 안 나가지만 가게는 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동탄에 있습니다. 동탄에 있는 맛있는 코다리찜 꼭 한 번씩 방문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노재승 블랙 트라이브 대표님은 직접 카페를 운영하시지는 않지만 이 카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준다고 하니까 사실 나 카페 하나 할까 뭐 이런 분들 참 많으세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생업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로망이기도 하고 또 골목 카페가 갖는 그 공동체의 어떤 그 사랑방 같은 의미도 있어서 저는 웬만하시면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그럴 때 우리 노재승 대표님하고 먼저 좀 이런저런 상의도 하시고 도움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대담 국민배우 최준영님 그리고 블랙 트라이브라고 하는 이 카페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노재승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후 5시 경기도 일산 명강원 코다리 이거 코다리네.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동탄 코다리찜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미고 회원 동지들 오랜만에 만나 뵙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